요 네 가지 서류는 있어야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서류에서 과연 뭐 때문에 이 서류를 보는 거냐라는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거 떼놓고 볼 줄도 모르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매물 분석을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에 대한 거고, 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 분석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물이 부동산에서 매물을 받으면 물론 부동산에서도 기본적인 정보는 줘요. 그러니까 뭐 토지 대장 뭐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어쨌든 이야기를 주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예를 들어서 어떤 꼭 부동산 통하지 않고 그런 걸 챙겨주지 않는 그런 매물들을 보러 가야 될 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매물 정보 찾는 것은 어떻게 보통 찾나요? 보통 이런 경로죠. 뭐 네이버 부동산,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직접 발품 팔아서 그죠? 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꼬마 빌딩이나 이런 것들이니까 빌딩 전문 중개회사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이런 중개회사는 뭐 큰 대형 빌딩만 다루는 게 아니라 또 소규모 빌딩도 같이 하는 데들도 같이 다 다릅니다. 예. 하고, 그 다음에 이 디스코 공실클럽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이제 강남에 이 공실클럽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임차 임대인 연결시켜주는 또 그 임대 물건을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이건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매물 정보를 이런 식으로 찾는데 하나씩 한번 조금 내용을 더 보면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는, 사이트고 한데, 뭐 네이버 부동산뿐만 아니라 많죠. 뭐,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표적인 거 그냥 이게 써놓은 거고, 그 이외의 것도 많다고 생각하시고 꼭 네이버 부동산만 보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그런 매물을 볼 수 있는 매물 정보 볼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이런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은 공유된 매물, 미끼 매물 많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부동산이 끼고 있다든지 아니면 미끼 매물, 이거는 예전에 기사화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매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하면 그 매물 없어요. 뭐 와보세요.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게 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매물 정보를 오픈하면 자기만 가지고 있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가서 확인할게요. 아니면 찾아오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이 현실이니까. 그 다음에 지역 부동산 중개소. 이건 발품 팔아야 된다. 가봐야 돼요. 내 관심 있는 지역. 찾아서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모르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거기다 그 지역에 오래된 중개사무소는 인근 매물, 주민 매물들도 가지고 있고, 이런 인근 주민 매물은 이런 데 올리지도 않는 매물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서 그런 매물들은 주로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 지역에 오래 한 30년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 물건 하나 팔아줘.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 예. 그럼 제가 책임지고 팔아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아주 오랜 친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인근 주민 매물을 그렇게 본인만 가지고 있으신 경우들, 그런 매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찍어서 작업 가능,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저는 이 말을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낡은 건물인데 굉장히 관심이 가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저 물건이 시장에 팔려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 그 근처에 부동산 가셔가지고 저 물건 저거 혹시 팔려고 하신 주인분 뭐 그렇게 내놓을 생각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거기 사실은 뭐 이래서 뭐
지금 그 어른이 팔고 정리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아, 그러면 저 그거 사고 싶은데 잘 협상 좀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노출되지 않은 물건들이 여러분들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존재하고 또 접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적극성만 가진다 그러면 이렇게 다 노출되어 있는 누구나 다 보는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가질 수가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거고, 뭐, 개인 사정 들을 수 있어.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아, 뭐, 이사 가려고 예정이었는데, 아니면, 건매로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 집이 지금 무슨 사업하다가 어려워졌대. 뭐, 이런, 예?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게 다 정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 부동산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가능하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인터넷을 통한 거는 그런 건 없죠. 예. 아주 그냥, 그러니까 경쟁자가 오픈 다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딩 전문 중개회사에서도 매물 정보를 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던 뭐 연예인 전문으로 이렇게 많이 해줬다는 그런 데들도 있고, 또 많습니다. 뭐 인터넷에 또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다 이런 빌딩 전문 중개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그 물건 소개하는 데들은 뭐 거진 뭐 99% 거의 중개사무소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서는 상가 사무실 전용 건물 위주, 분석 보고서 제공, 뭐, 그 다음에, VIP 사이트도 운영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로 이런 빌딩 전문 중개회사는 아까 제가 그 빌딩 유형을 이야기했는데, 통상가, 통오피스, 주로 이제 그쪽을 위주로 하고 있고, 뭐 상가주택, 아니면 주거로 만든 것, 이것들은 좀 취급을 많이 하진 않죠. 하는 데들도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빌딩 전문 중개회사는 그런 물건 위주다. 그리고 분석 보고서라고 해서 보고서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줘요. 매물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그 실제 샘플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분석 보고서가 어떤 건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예. 예, 그거 제가 보여드릴 텐데, 뭐 크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하고 있다. 뭐, 이런 뭐,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코 공실 클럽. 제가 그래서 여하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매물 정보는 매물 퀄리티, 대부분 던지는 스타일, 분석 자료 기대하면 안 됨. 찾는 매물의 가격, 지역 특징 등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줘야 함. 대부분 제가 그냥 편하게 써놨습니다. 그죠? 대부분 던지는 스타일. 한번 보세요. 분석 자료 이렇게 주는데, 뭐, 그러니까 객관적인, 우리도 좀 팔면 알만한 자료들, 알만한 것들을 담아서 그걸 분석 자료라고 주는 것이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분석 자료를 주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분석은 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의뢰를 하실 때, 제가 부동산 가기 전에 뭐 준비를 꼭, 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정도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 것처럼 매물 가격, 지역, 내가 원하는 물건들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줘야지 그걸 맞는 걸 찾아줘요. 안 그러면 정말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받습니다. 그럼 받아놓고 이만큼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결정 못 하는데. 예, 의미 없습니다. 그건.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매물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필수 확인할 서류가 뭐냐. 자,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4번까지는 서류입니다, 서류. 예. 그래서 이 용어는 여러분들 낯설겠지만 그냥 한번 들어보고 그냥 알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하는 것, 토지 대장이라는 것,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 요 네 가지 서류는 있어야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서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뒤에 이 네 가지 서류에서 과연 뭐 때문에 이 서류를 보는 거냐라는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이거 떼놓고 볼 줄도 모르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요 옆에 짧게 쓰여 있습니다만은 뒤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5번 주변 실거래가, 이건 서류지만 이게 서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매물을 받았을 때는 5번 주변 실거래가를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살려고 하는 땅, 건물의 바로 옆에 건물, 그 주변 건물이 얼마에 팔렸냐, 그거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실거래가죠. 요즘은 실거래가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 다 오픈되어 있고, 오픈해서 보여주는 어플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용한 사이트가 뭔지 가볼게요. 자, 먼저 이제 네이버 부동산, 이거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디스코라고 하는 요게 찾아보면 나와요. 아마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해도 나올 거고, 요렇게 검색을 하면 제가 강추라고 했는데, 뭐,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이트, 앱이고, 사이트냐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실거래가를.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실거래가예요.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13년 4월에 14억, 18년 1월에 33.7억, 뭐, 17억, 19.8억,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몇 년 몇 월에 몇 억의 가격이 얼마에 팔렸다. 11년에 14억에 팔렸다.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픈돼 있어요. 예. 그러면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땅에 그 실거래가가 주변 땅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지금 많이 비싸게 나왔구나, 싸게 나왔구나. 비싸게 나왔는데 입지가 좋아서 내가 투자할 만해. 아니면 여기 싸게 나왔네. 뭐 이유가 없을까? 왜 싸게 나왔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 디스코를 보시면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거래가. 예. 그래서 꼭 디스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는 그거는 항상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폰에 저도 여기 있거든요. 실거래가 하면 요 디스코 어플이 있는데 바로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바로 검색해 봅니다. 그리고 딱 하면 바로 뜹니다.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사편리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일사편리. 아시지 않으세요?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일사편리라고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부동산 조회 시스템, 이렇게 해서 경기도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건축물 정보,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리고 토지 정보, 토지 대장도 이거 하나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사편리하죠. 예?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시면, 이거 하나 일사편리 사이트와 그리고 아까 디스코만 알고 있으시면 뭐 거진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에 여러분들 절개찾기 항상 넣어두시고 되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없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저도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빌딩 전문회사를 많이 방문을 했었더랬어요. 네. 그래서 받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일사편리라고 하는 곳에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 제일 중요한 거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보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땅 면적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서 제일 확인해야 될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 땅이 제가 도시계획이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1종 주거지역이냐, 2종 주거지역이냐, 뭐 3종 주거지역이냐, 뭐 준주거지역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게 그 땅을, 이걸 떼보면 여기 주소 집어넣고 넣게 돼 있으니까 일사편리에서 넣어보면 요게 딱 보이고, 요걸 알면 아,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게 용적률이 몇 프로구나라고 하는 거를 총량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땅 사기 전에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최대 법적인 용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물론 부동산에서 안내를 해주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땅 면적이 나와 있지만 요거는 건축물 대장에 가도 땅 면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서도 중복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토지이용 계획 확인은 요런 지역 지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땅의 지역 지구를, 지구라는 말은 어려우니까 땅의 지역을, 도시계획 지역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 이제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데, 건축물 대장은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에 그 건물이 면적이 어떻게 되고, 땅이 어떻게 되고, 뭐, 그 몇 가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층별로 면적이 어떻게 돼 있고, 용도가 뭘로 돼 있고. 사실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불법 건축물인가 아닌가. 네. 불법 건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은 여기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딱 찍혀서 나올 경우에 불법 건축물은 이미, 그러니까 서류적으로 불법 건축물로, 서류적으로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불법 건축물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현장하고 비교했을 때 불법으로 정축되어 있거나 불법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기본적인 서류가 이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지 확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그 땅에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건물을 표시를 해 놓은 거니까. 그러면 이게 실제 투자에서는 어떻게 필요하냐? 불법 부분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협상할 때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불법 건축물이더라.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철거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격을 깎아 주시겠습니까? 뭐 등등. 이야기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건축물 내장을 확인하는 이유. 그게 불법 건축물 관련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신축을 할 것인가에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의 판단의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건축물 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여기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는데, 이게 예전 건물은 현재 법보다 훨씬 더 많은 용적으로 지어놓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건물을 찾는다면 그럼 반드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찾기 위해서.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정리하면 두 가지. 하나는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 여부. 그 다음에 이걸 리모델링을 할 건지 어떤지를 판단하는 또 기본 서류.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하튼 자세한 거는 이제 실제 사례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말 그대로 토지 소유주에 대한 거예요. 소유주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이 소유주가 진짜 맞느냐. 누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주에 관련된 것. 그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또 나오죠. 근데 어쨌든 소유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자, 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 소재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등기부등본에만 나오는 게 소유권 제외한 권리사항들. 뭐 저당권이 있느냐, 뭐 대출은 얼마냐,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죠. 뭐 어디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 땅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요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받든지 소개받아서 알아보든지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든지 하든 간에 요 네 가지 서류는 꼭 아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시세는 항상 볼 수 있는 어플을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다니면서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